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 임소입니다. 얼마 전에 샤오미 전기차 관련해서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죠.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자동주차 기능 믿었다가 샤오미 전기차 70여 대 파손 사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중국에 판매하는 샤오미에서 만든 전기차 SU7이 원래는 자동주차 기능이 없었는데 이거를 OTA로 이제 업데이트를 빵 해줬나봐요. 그래서 중국 내에 SU7 타시는 분들이 이제 하루 만에 갑자기 자동주차 기능이 생겼고, 그 자동주차 기능을 이제 막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첫날 그 하루 만에 70여 대가 파손 사고가 났다. 이 뒤에 샤오미에서는 이 70여 대 파손 사고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자동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뉴스가 최근에 테슬라 오너분들한테서부터도 좀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이 자동주차 기능이라는 거를 지원하는 차량이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 자동주차 기능을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동주차 기능,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걸 바탕으로 각 브랜드별로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해 있고 우리 곁에는 얼마나 많이 다가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깊게 좀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현재 브랜드별로 자동주차를 얼마나 잘 하는지 대략 최신 버전들의 지금 자동주차하는 모습들을 한번 싹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테슬라부터 자, 자동주차 시작하죠. 지금 운전자는 손과 발을 모두 다 떼고 있습니다. 좀 이제 밝은 곳에서 좀 넓은 주차장에서 혼자 주차를 하는 모습. 네, 거의 뭐 보정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죠.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뒤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로지 카메라에만 의존해서 지금 이 오토파킹을 해냅니다. 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그 초음파 센서, 범퍼에 붙어있는 그 동그란 초음파 센서 없고, 레이더 없고, 라이더 없고, 그냥 오로지 카메라만 가지고 눈으로 보고 있는 시각화 정보만을 판단해서 지금 사람이 손발을 다 떼고 있는데 혼자 지금 이렇게까지 주차를 합니다. 완전히 시각화 정보에만 의존해가지고 이런 오토파킹을 구현하기 때문에 좀 어두컴컴한 주차장에서 작동을 시킬 때, 뭐 거기다가 옆에 뭐 기둥이라도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이 스티어링을 많이 좀 보타를 하면서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주차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혼자 지금 이렇게 잘 주차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테슬라 다음으로 자율주행이 가장 많이 발전해 있다는 중국. 중국에서는 지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커. 요건 이제 저희가 직접 테스트한 영상인데 이제 야외에서 촬영한 건 없어서 이제 주차장 내에서 테스트하는 모습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영상은 애초에 시작 자체를 그 옆칸에서 했어요. 옆칸에 앞으로 이상하게 찔러 넣은 다음에 그 옆칸으로 제대로 후진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고, 자, 여기서 주차하는 모습. 네, 일단 그 자리에서 차를 빼내서 다시 방향을 잡고 네,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에서의 주차 상황은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깔끔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주차장에서 뭐 레이더, 초음파 센서, 뭐 카메라, 비전도 카메라도 한두 개도 아니야. 테슬라랑 개수가 똑같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테슬라는 눈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더듬이까지 많이 달고 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주차를 하는 모습. 이렇게 깔끔하게 잘 주차를 하고, 리오토도 지커와 동일하게 뭐 좀 어두운 주차장에서 뭐 거의 보정 없이, 중간에 보정 없이 그냥 한 방에 싹 들어가는 모습, 네, 보실 수 있고. 자, BMW도 한번 볼까요? 네, BMW, 네, 요 건물에서 테스트한 건데, 자, BMW도 느리긴 합니다. 좀 상당히 느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된다. 자, 이렇게 꽤나 주차장 통행로의 폭이 이렇게 넓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주차를 한다. 자, 한국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차 또 있죠. 그랑콜레오스. 네, 최근에 제가 타본 국산차 중에서는 자동주차 기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랑콜레오스 보시면 그랑콜레오스가 이제 뭐 중국에서부터 건너왔다라고 해서 사실 요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다 중국에서 만든 거를 쓰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그랑콜레오스도 BMW 정도 수준의 속도는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랑콜레오스도 뭐 꽤나 잘하는 편이었고, 마지막으로 네, 제네시스 한번 볼까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너무 아쉬운 게, 이게 밖에 도로에서 주행보조 장치 작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차장에서는 진짜로 야, 자동주차 기능 누르면은 차가 알아서 혼자 다 움직이는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 책임 소재가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샤오미는 그 사고 난 거 자기가 다 물어줬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는 아무래도 그 우리 안전에 현대답게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만 차가 움직입니다. 내려서도 마찬가지고 차에 타서도 마찬가지인데, 차 안에 타서 작동을 할 때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작동을 하는데,
솔직히 이게 작동되는 속도도 그랑콜레오스나 BMW보다도 좀 느린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자동 주차 기능이 어떤 거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뭐 계속 이것도 발전하겠구나 정도로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다 잘하고 있어, 뭐 좀 느리지만 다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자동 주차를 우리가 얘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자동 주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술은 이 자동 주차를 하는 이 주차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동 주차를 하려면 일단 내가 어디에 자동 주차를 할지 주차 칸을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지 능력이 이 자동 주차 기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영상은 딱 그 주차하는 행위 자체만 보신 거예요. 이 테슬라나 지커, 리오토 같은 경우에 이 주차 행위를 하기 이전에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부터 보시면, 자, 주차장에 진입을 해요. 그러면은 주차 칸들이 쫙쫙쫙쫙쫙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내가 지나가지 않은 길인데도 저 앞쪽에 카메라가 앞도 보고 있으니까 앞쪽, 옆쪽, 뭐 양옆으로 이 주차 칸들 비어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그 자리를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앞쪽에 어떤 자리들이 있다라고 지금 인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테슬라는 어떻게 하죠? 네, 주차 자리 앞에 멈춰요. 그러면 가장 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자동으로 너 여기 주차할래? 하고 P 마크가 떠주지만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옆자리에 그냥 얘가 주차 칸들을 다 지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 앞쪽에 있는 자리에 주차할래 라고 해서 거기를 누르면 그 자리로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자, 중국 브랜드도 한번 볼게요. 일단 지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커. 자, 주차장 진입해서 쭉쭉쭉 들어가면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길에 있는 주차장의 그 빈 칸들이 일단 화면에 인지가 돼서 표시가 됩니다. 자, 리오토도 마찬가지예요. 리오토도 주차장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차와 차 사이에 있는 주차 빈자리, 모든 자리들이 화면에 다 표기가 되어서 나오는데, 지금 중요하게 볼 부분은 내가 지난 길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갈 길, 주차장 딱 들어오자마자 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주차 칸들,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빈 주차 칸들이 화면에 먼저 표시가 싹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까지 제공을 하냐, 이제 지도상에 내 차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차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겨서 원하는 공간에 갖다 놓습니다. 설령 그 자리가 주차 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갖다 놔서 거기다가 놓으면은 그 자리에 그 방향에 맞게 가서 주차를 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테슬라와 중국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뭘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주차장에 들어감과 동시에 앞에 있는 빈 주차 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바로 그냥 화면에서 클릭을 해서 그 자리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한번 선택하는 것만으로 주차 행위가 끝나버리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나머지 브랜드들은 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BMW부터 볼까요? 자, BMW 아까 주차는 잘 했죠. 그런데 그 주차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자동 주차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빈칸이 있는 자리를 내가 스쳐 지나가 줍니다. 자, 빈칸이 있는 자리를 내가 스쳐 지나가다 보면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운이 좋으면 한 반반 정도 확률인 것 같아요. 반반 확률로 빈 자리를 내가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인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식을 못 한다 그러면 공간을 살짝 더 벌려가지고 후진했다가 다시 그 자리를 또 지나가면 반반 확률로 그 자리를 인지를 합니다. 딱 그 한 자리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운이 좋게도 그 자리를 인지를 하고 나면은 거기를 눌러서 이제 자동 주차가 그때부터 실행이 되는 거고, 그랑콜레오스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랑콜레오스의 인지 능력이 BMW보단 똑똑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뭐냐? 내가 주차장에 들어가면 나 이거 주차할 거야, 이제 스캔할게 라는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차량에. 그러면 그때부터 차량은 스캔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스캔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스캔을 위해서 운전자가 나는 저기 자리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저 자리를 차량한테 인지시켜주기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는 제네시스, 현대 브랜드도 너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평행 주차할래? 너 뭐 T자 주차할래? 뭐 이런 것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또 슬슬슬슬 움직여서 주차 자리를 찾습니다. 주차 자리를 찾고 나면 어떤 주차를 할지 정하고 인풋을 넣어주면 그때 주차 자리 버튼을 나 여기다 주차할게 누르고, 주차를 하는 동안 이제 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작동을 한다는 거. 혹시라도 버튼을 딱 떼면 차는 즉시 멈춥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거는 그런 좀 법적인 문제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 자동 주차 쓸 때는 네가 이거 누르고 있어야 돼. 네가 이거 누른 상태에서 자동 주차가 되고 있다는 걸 네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주변을 보고 위험하면 떼야 돼. 라는 거를 주지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로 보여져요. 어쨌거나 결국에 이 자동 주차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 인지를 시켜주기 위한 앞단의 프로세스가 지금 브랜드마다 굉장히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나 중국 브랜드들처럼 딱 주차장에 들어가자마자 적어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주차칸이 이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주차를 아무리 잘해도 주차를 아무리 기깔나게 잘해도 결국에는 사용자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할 거예요.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테슬라나 중국 브랜드 차량들처럼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막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조차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들을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 아무도 안 쓸 테니까.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면허 따가지고 진짜 나 평행 주차 너무 무서워, 어떻게든 차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막 왔다 갔다 막 한 5분씩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자리를 인식을 시키고 차가 혼자 스스로 주차하도록 해야만 그 자리에 겨우 평행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내가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빈자리가 보이면은 그냥 우리는 몸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몸이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싹 그렇게 딱 자리를 딱 댄 다음에 그냥 바로 후진기어를 끄고 그냥 바로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바쁘고 가뜩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승질이 급한데 그거 언제 버튼을 누르고 그래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20km 이하로 천천히 주행하세요.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주차하고 싶은데 얘가 저 자리를 인지를 하나 못하나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이 짓을 누가 하고 있겠냐는 거야. 결국에 주차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건 진짜로 둘째 문제고 일단은 주차 칸을 인지를 잘 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중국 브랜드들 그리고 테슬라 그냥 너무나 압도적으로 지금 저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브랜드 한국 브랜드뿐만이 아니죠. 뭐 일본 브랜드 마찬가지고 독일 브랜드 마찬가지입니다. 다 너무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동 주차 기능이 이제 제대로 탑재되어서 인지까지 깔끔하게 너무나 똑똑하게 잘 되는 그런 중국 브랜드 차량들이나 테슬라 차량들을 타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불과 한 6, 7년 전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동차가 차선 중앙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을 우리가 자동차 살 때 평가를 했나요? 뭐 우리가 고려를 했나요? 주행보조 장치가 작동될 때 앞차와의 거리를 얼마나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좁혔다가 부드럽게 벌릴 수 있는지,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내 차가 그 차에 얼마나 예민하게 추종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좀 예민하게 밟지는 않는지에 대한 그런 성능을 우리가 차 살 때 고려했었냐고요.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야 코너링 시에 급 코너가 나왔을 때는 주행보조 장치 인식돼? 이거 ADAS 맵 들어가 있어? 우리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걸 보기 시작한 지 6,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주행보조 장치가 이렇게 편리하고 대단한 겁니다라는 거를 빵 터뜨려가지고 알린 거는 당연히 테슬라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만간 이 자동 주차 기능이 이 주행보조 장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과 몇 년 내로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야, 저 차는 주차를 혼자 할 수 있어? 저 차는 자동 주차가 돼? 라는 거를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상품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큰 요소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요거를 대략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 앞으로 나올 차량들의 야, 자동 주차 기능 얼마나 좋아졌는데 저 차는 뭐가 들어가 있는데 저 차는 어디까지 되는데 저 차는 인지가 똑바로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자동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한국에서 FSD 업데이트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중국 브랜드 중에서는 리오토는 뭐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직 없으니까 이제 지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이제 한국 진출을 한다고 하죠. 근데 한국 진출할 때 들어오는 그 지커 7X라는 차량이 풀옵션으로 가면은 그 위에 달리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전부 다 때려박은 상태로 한국까지 뭐 가지고 들어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지커 7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말에 한국에서 자동 주차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커 7X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다른 것들보다도 이 엄청난 성능의 자동 주차 기능이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이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국 들어와서 차가 팔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차는 사람이 주차를 안 해 라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보시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테슬라는 그때 가면 아마 더 똑똑해져 있을 거고 뭐 중국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막 자동 주차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현대 기아 차량들도 이제 막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기능을 탑재하지 않으면 이제 뒤처지는 차가 될 테니까 열심히 이제 좀 현대기아나 다른 브랜드들도 기술 발전을 좀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각 브랜드들마다 이렇게까지 인지 능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법규 때문이냐? 뭐 정부에서 못하게 했냐? 뭐 독일과 한국과 일본에서는 뭘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스터디한 걸 바탕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틀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이거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요즘에 최애 관심 분야거든요. 자, 각 브랜드들의 인지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 정도?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주차장을 딱 들어갔을 때 이 빈칸들을 일단 인지를 한 번에 싹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의외로 중국 브랜드들조차도 그걸 인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센서들의 이 개수 자체는 한국 차들과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걔네도 어차피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만 사용해요. 물론 중국 차들 같은 경우에 라이다까지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 라이다는 주차장 안에서도 자율주행을 하잖아요. 걔네는 주차장 내 자율주행을 할 때 사용하는 거지, 이 주차 자리를 찾고 주차를 하는 행위 자체를 할 때는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 주차 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카메라만 활용을 하는 거고, 중국 차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플러스 초음파 센서, 레이더까지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 차들 카메라, 물론 측면 카메라는 없지만 전면에 카메라 달려있잖아. 그리고 전면에 레이더들 다 달고 다니잖아요. 한국의 웬만한 차들은 다 이 주행보조 장치 작동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레이더를 동시에 다 달고 다닌단 말이야. 거기에 주차 센서 때문에 초음파 센서도 다 달고 다닌단 말이야. 이 감지를 해낼 수 있는 센서의 개수 자체는 그래봤자 측면 쪽으로 들어가 있는 카메라 개수가 얼마 더 있냐 없냐 뭐 요 정도 차이지, 어차피 국산 차들도 센서는 다 비슷하겠어요. 근데 인지 능력의 차이가 어디서 온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는 칩의 성능의 차이에서부터 온다. 자,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이 FSD 컴퓨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하드웨어 3.0이다, 4.0이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칩과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이 컴퓨터가 탑재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이 칩의 성능부터가 이제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칩을 엔비디아 거를 갖다 써요. 엔비디아의 올인 칩을 갖다 쓰는데, 이게 뭐 계산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렵고, 또 이게 하드웨어적인 스펙만 높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와 최적화를 얼마나 잘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엔비디아의 올인 칩 같은 경우에는 250 탑스가 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그 올인 칩이 2개가 들어가서 500 탑스가 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계산하는 방식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랑 중국 브랜드들은 그렇고, 현대차는 어떠냐? 현대차는 다 쪼개가지고 나눠져 있어요. 뭐 앞 보는 애 따로, 뭐 주차하는 데 쓰는 애 따로, 뭐 다 따로인데, 그 중에 좀 가장 그래도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앞쪽에 보는 이제 주행보조 장치, 앞쪽 카메라에 쓰는 칩이 12탑스짜리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자, 결국에 무슨 말이냐? 차량 밖에 아무리 많은 센서들과 카메라들을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 한들, 이거를 결국에는 받아들여서 그 짧은 순간에 동시에 여러 개의 인풋을 이 디스플레이 하나로 모아서 C를 발라내고, 이건 차고, 이건 주차자리고, 이건 도로고, 이건 차선이야, 저건 사람이고, 저건 자동차고, 저건 오토바이야, 저건 어린아이야 라는 거를 순식간에 보는 모든 센서들을 종합해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해야만 결국에 이 주차장에 들어가서도 딱 보는 순간 저거는 차고 저건 주차자리다 라는 게 이게 판가름이 돼서 디스플레이에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누르고 주차해가 되는 건데, 테슬라와 중국 브랜드들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자꾸 중국이라 그러니까 혹시 여기다가 BYD를 껴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BYD는 안 돼요. BYD는 아니에요. 결국에 테슬라나 중국 브랜드들처럼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제 있어야만 이런 기능들이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꼭 자동 주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자율주행, 일반 도로에서 하는 자율주행도 결국에는 다 이런 소프트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를 받쳐줄 수 있는, 이 연산해낼 수 있는 칩이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산 브랜드들도 당연히 지금 당장 차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당장에 테슬라도 막 하고 있는데, 네, 현대기아가 당연히 뭐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빠른 시일 안에 좀 출시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써보면서 또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특히나 주차장에서의 자동 주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큰 법적인 규제도 없어요. 그나마 법적인 규제가 있는 거는 자동차 혼자 움직일 때 운전자가 차량 근처에 몇 미터 이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 그런 거는 법적으로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운전자가 차 안에 타 있어야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령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도 된다고 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인지를 시키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은 어차피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봤자 그냥 옆에 뭐 옆 차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럴 때나 내가 대놓고 앞으로 빼가지고 내린 다음에 그냥 뒤로 들어가기 버튼이나 그냥 그 정도나 쓰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사고 나면 회사에서 물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돈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빨리 좀 기술을 발전시키고, 물론 사고 나면 안 되는 거지만 혹시나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돈 많으니까 물어주면 되니까 빨리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빠르게 지금 개발 중이신 이 자동주차 자율주차 기능 빨리 좀 양산차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행보조 장치의 성능을 가지고 지금 막 박터지게 상품성에 막 경쟁력으로 그 차량의 경쟁력으로 어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자동 주차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 이제 그냥 주차 자리 앞에만 가면은 그냥 딱 누르고 나는 그때부터 짐 챙기면 되잖아. 가방 챙기고 옷 챙기고 뭐 챙기고 그 사이에 차가 딱 주차해놓으면 내리면 그만이란 말이야. 더 나아가서는 그냥 주차 공간이 있는 앞에다가 딱 세우고 내리기 전에 버튼 하나 딱 내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우리 전에 화웨이 그 아바타 탈 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는 화웨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직원분이 시승 다 해주고 나서 매장 앞에다가 차 세우고 무슨 버튼 하나 딱 누른 다음 내려가지고 매장 안에 들어가 버리더라고. 우리도 그냥 내려가지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러나 하면서 차에서 내렸는데 그때부터 차가 혼자 주차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주차를 못해도 2번 하잖아요. 못해도 2번. 그리고 그 주차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귀찮은 일일 텐데 그거를 앞으로 차가 전부 대신한다? 라는 거는 저는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좀 먼저 맞이하게 될 미래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제 중국 안에서 이제 테슬라가 드디어 FSD를 중국에서도 이제 푼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 가면 중국 차들,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 제네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자동주차 기능 같은 거를 이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는 대로 중국 바로 넘어가서 촬영을 해올 예정인데 그것도 뭐 좀 기대를 해주시고, 차량에 관심 많으신 분들 우리 뭐 SDV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SDV가 오고 있는 이 물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동주차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이제 업계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자율주차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좀 최애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빠방 앱에 자율주차 관련된 이 방을 또 하나 따로 파가지고 자율주차 얘기만 좀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명절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